안녕하세요. 창성고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은 교과서 153쪽에서 154쪽에 있는 근대 문물의 수용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문물의 수용이라고 해서 우리 개학 이후에 여기 보면은 사회 문화적 변화 부분을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앞에 정치적 변화, 경제적 변화 우리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제 사회적, 문화적으로 이제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그 근대 문물의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이 알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문물의 유입으로 인해서 생활상에 어떤 변화들이 나타났는지 여러분이 이 단원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역시나 이 근대 부분에서는 옆에 연표 부분 여러분이 신경 써서 봐야 된다라고 했죠. 여기 보면은 이제 병원 강혜원 설립, 그 다음에 우편 업무 재개했는 게 나오는데 요 밑에 있는 게 조금 중요합니다. 경인선 개통과 경부선 개통이 1899년, 1905년 이런 연도에 있었다라는 거 꼭 잘 기억을 하도록 하고 밑에 본문 내용 선생님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양 이후에 이제 서양 문물이 들어오게 되면서 의식주 부분이 많이 이제 변하게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여기 앞에 보면 의와 관련된 부분, 식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주와 관련된 이렇게 나누어서 교과서 단원에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양식 의복을 입는 사람이 나타났고 이제 단발령 실시로 인해서 머리 모양도 바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보개혁 이후에 이 정부에서 일하는 관리와 군대의 복장도 이제 점차 서양식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배웠던 그 별기군의 서신식 군인들, 그 다음에 군대 해산할 때 정미의병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복장에서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신분에 따른 의복 차별이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조선시대에는 신분에 따라서, 그 다음에 관리의 등급에 따라서 의복의 색깔이라든지, 그 다음에 꾸밀 수 있는 장신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랐는데, 그거에 대한 의복 차별도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민간에서도 간소화된 한복을 입거나 양복 양장을 한 사람이 늘어났고, 여자들과 관련돼서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장옷이나 쓰개 치마가 사라졌다. 그 여자들이 이제 밖으로 외출할 때 이제 눈만 내놓고 머리 부분을 다 덮고 다녔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라졌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음식의 변화를 보면은 새로운 요리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서양식 요리, 커피 이 당시 이제 가베라고 불렸다라고 선생님하고 수업 시간에 하면서 배웠었죠. 그 다음에 이제 민간에서는 청요리집이라고 해서 중국 음식점이 들어오게 되고 어묵이라든지 초밥 같은 일본 음식도 소개가 됩니다. 선생님이 요 당시에 제일 예시를 많이 들었던 게 그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예시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요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상들의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했었죠. 그거를 머릿속으로 조금 떠올리면서 보면은 본문을 보면 여러분이 한층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주라고 해서 이제 사람들이 거주하는 건물의 양식도 바뀌게 되는데, 개항장이나 한성에는 이제 일본인 거류지, 외국인 거류지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면서 일본인 건물이 들어서게 되고 서양식 건물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이렇게 생겨나는 것들은 거의 다 이제 서양식 건축물을 짓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2층 이상의 벽돌 건물들이 이 당시부터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 여러분이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권의식이 커지게 되고, 그 다음 일부 상류층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일반 민중 생활과는 거리가 멀었다라는 인식도 있었다라는 거, 그거를 기억하면 되겠죠. 여기 이제 그 사진으로 남아있는 자료 같은 것들도 여러분이 눈여겨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밑에 신문 광고에 실린 그 당시에 사용했던 서양의 다양한 물건들 같은 것들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황성신문에 상점 잡화 광고도 실려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국신문에도
시계포 광고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역시 황성신문의 석유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 이 신문으로 또 뒤에 가면 선생님하고 설명하게 될 텐데 제국신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글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황성신문은 대부분이 지금 한문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라는 거. 그것도 눈여겨보면 되겠죠. 그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여기에도 사진 자료로 함께 이제 교통, 통신, 의료기술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 통신, 그 다음 의료기술 소개하고 있는데 보면 개항 이후 증기선, 전차, 철도 등 근대적 교통시설이 도입되었고 증기선 같은 경우에는 이 지방에서 한성으로 세금으로 받은 곡식을 운반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라고 하고 전차 같은 경우에는 한성전기회사가 발전소를 세우고 1899년부터 운행을 하였습니다. 철도 같은 경우에는 잘 기억을 해야 되겠죠. 1899년 노량진, 제물포 사이에 경인선 처음 개통. 최초 같은 경우에는 뭐든지 잘 기억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1905년에 경부선이 개통되었습니다. 경부선은 어디와 어디를 잇는 거라고 했습니까? 선생님이. 맞습니다. 여기 이제 노량진이라고 나와 있지만 보통 한성이겠죠. 한성, 서울하고 부산을 연결하는 철도입니다. 하지만 이 철도 건설 과정에서 철도 부지로 토지가 강제 수용되면서 피해를 입은 민중들이 저항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통신에 보면 1884년 우정총국이 설치되었으나 갑신정변으로 폐지가 되었다가 1895년 우편사무가 다시 재개가 되고 1900년에 만국우편연합에도 가입을 하게 됩니다. 전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1884년 나가사키와 부산 사이에 해저전선을 개통한 것으로 시작이 되었다. 그 다음에 중국, 일본과 연결되는 국제통신망까지 갖추었다. 전화는 경운궁 안에 처음 가설되었다. 그 다음에 한성과 인천 사이 시외 전화가 개통되었다. 흐름으로 쭉 이해를 할 필요도 있고 시기가 언제인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일제시대랑 근대의 문물과 나중에 엮어서 나오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거를 잘 알려면 지금부터 근데 1880년대, 90년대, 그 다음에 1900년대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약간의 흐름으로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의학 같은 경우에 개신교 의료 선교사들을 통해서 도입이 되었고 여기도 역시 최초의 서양식 병원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운영하게 했다. 그 다음에 1900년에 생긴 병원, 그 다음에 1905년 적십자 병원 같은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 근대시설 따로 이렇게 연도별로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꼭 이거를 참고해서 잘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